네, 어제 6.12 북미회담 에서 제가 본 트럼프의 표정, 그리고 트럼프 표정에 대한 저의 해석 영상 올렸었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진보 좌파적 반응과 보수 우파적 반응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둘 다 뭐 진보 쪽 제 편은 뭐 그렇게 놀라울 건 없는데, 어, 보수파 쪽 해석은 되게 재밌더라고요. 막 한편의 소설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제 편은 간단하니까 미국에 있는 제 이제 유튜브 구독자한테 온 표현인데, 제 영상 보고서 남편이랑 하이파이브를 했대요. 왜냐면은 제가 정말 트럼프의 그 속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었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이제 미국 분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미국에 글쎄 이 문자로 보면은 거의 10년, 20년, 24년? 미국에서 지금 24년째 살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제 영상 보다가 고향이 익산인데 제가 여기 익산에 산다 그러니까 막 눈물도 핑 돌고, 제가 트럼프에서 진단한 게 너무 정확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보기에, 그래서 이제 저한테 굉장한 칭찬을 해줬어요. 어, 전라도 출신에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다는 게 가슴 벅차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로 고향 사람인 게, 제가 고향 사람인 게 기분 좋다, 그렇게 트럼프의 속내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봤느냐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김진명 작가 영상이 있거든요. 김진명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미국은 전쟁을 포기할 수 없다예요. 그 표현이. 왜냐면 전쟁을 포기하면 망한다예요. 뭐 일본도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러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되든 뭔가 그 카드를 쓸 거다. 무기를 쓰는, 전쟁을 하는 카드를 쓸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저도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가 민주당의 반응을, 너 왜 이렇게 양보하니? 언제는 싸운다더니 그러면서 반대로 이끌어내고. 그리고 민주당에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이 한 명 있대요. 미국 민주당에. 근데 이름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심지어 군사 옵션도 괜찮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나가버리니까 오히려 민주당에서 아니 그렇게 나가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라는 건 아니었어, 이러면서 군사 옵션도 괜찮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미국 민주당 의원들한테. 그러니까는 정말 그거를 의도였다면, 제 추측대로 트럼프 의도가 자기가 강하게 나가도 탄핵 당하지 않을 안전장치를 만드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은 정말 성공한 거죠. 그런 반응이 바로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조선일보라든가 이런 데서 되게 반응이 거의 굉장히 혼돈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보수신문이고 뭐가 진보신문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머리를 잘 쓴 거죠. 트럼프가 잘 썼는데. 그래서 제 판단은 이거예요. 고슴도치를 요리하고 싶은데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는 고슴도치를 뒤집은 다음에 복부를 공격할 것이냐. 그게 일종의 뭐 코피 전략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전히 고슴도치의 그 날카로운 가시는 찔릴 가능성이 꽤 높죠. 그런데 전략을, 그냥 고슴도치 가시를 다 뺀 다음에 요리를 하자, 이렇게 이제 전략을 바꿨다. 그게 이제 제 해석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그 미국의 제 구독자 부부가 뭐 이렇게 우리나라 대단한 공중파 리포터로 일했었던 분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은 뭐 보니까 미국에서 학위를 따고 무슨 일 하는지 정확하게 이제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제 영상에 대한 평을 이렇게 올려주신, 저랑 이제 앞으로 가끔 통화하고 삼형제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 통화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기로 했고. 자, 이제 다른 반응, 제 영상을 보고 비판하는 반응이
반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반응은 이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기로 했다. 왜냐면 이제 강하니까, 강자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측면들하고, 또 뭐냐면은 이제 문재인 정권을 싫어하는 반응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남한을 포기하고, 파트너로서의 남한을 포기하고 북한을 파트너로 삼기로 결정을 한 것 같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데서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주한미군을 빼서 압록강하고 두만강에 배치를 해서 결국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파트너로서 남쪽이 아니라 김정은을 이제 물론 김정은을 선택한 건 아니죠. 김정은이가 실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북한을 선택했다. 북한의 어떤 리더 그룹들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파트너로 선택을 했다. 그래서 중국보다 미국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북한의 리더들은 결국에는 미국 쪽으로 기울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 한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한 두세 사람의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데, 한국에 닥칠 경제 위기를 트럼프는 약간 보복적인 수단으로,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쁜 게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기 뜻대로 안 되게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라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있는데, 그것을 경제 보복으로 남한에게 가할 것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경제 보복이 아니라 정말 경제가 그냥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복이 아니라 그냥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면은 주관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그냥 나빠질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약간의 뭐 이렇게 살짝 뭐 밀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대세는 그냥 경제가 나빠지는 거고, 그건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고, 제가 그거는 4차 산업혁명 강의할 때도 우리나라는 20년 동안 정말 엄청난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될 거다. 경제적으로. 그것은 로봇 자동화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금리 인상하면서 이제 한 달 남았네요. 제가 2018년 8월부터 제가 계속 예전에 강의에서, 물론 2015년이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2018년 8월에 확실한 그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 8, 9월쯤, 올가을쯤 되면은 이제 될 것 같고, 지금 이미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들은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생각이에요. 저번 영상에 대한 반응은 이 정도로 정리를 했고요. 그러니까는 보수 쪽 반응은 정말, 물론 트럼프가 늘 믿어지지 않는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정말 그럴까, 정말 이제 그 중국을 견제하는 자기 파트너로서 남한을 버리고 북한을 하고 손을 잡는다, 정말 그렇게 갈 것인가. 여러 가지 좀 더 지켜볼 문제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어떤 나라나 자기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움직인데, 지금 이 남쪽 경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를 한번 보자고요. 더 빼먹을 게 있을까요, 미국이?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고리를 뜯는다고 칩시다. 도박 하우스에서. 그러면 이게 미천이 풍부하고 잘 돌아갈 때 이긴 사람들한테, 위너들한테 이렇게 계속 가져가잖아요. 그런 경제 성장기에. 근데 성장할 게 별로 없네, 한국이. 그러면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통일된 다음에, 통일을 시켜서 대한민국하고 북한이 서로 막 협력을 해서 막 발전을 해서, 그리고서 또 뭔가 빨대를 꽂을 것이냐, 아니면 생선이 있었을 때 생선 반쪽을 다 먹었다 이거예요.
보니까는 그러니까 어디를 머리로 할까요? 남쪽을 머리로 합시다. 다 발라 먹었어. 여기 뭐 여기 등살까지 다 발라 먹었어. 근데 위쪽에 보니까 아직 살이 많아. 발라 먹을 게 많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를 다시 작은 물고기 하나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 먹을 거냐, 아니면 그 위에 있는 걸 통째로 먹어버릴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단물을 다 빨아 먹었다. 그러면은 북쪽에서 바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취해가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그것이 하나의 동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이제 북한을 파트너로 삼았다라는 것이고, 물론 과정에서 뭐 3대 세습 체제가 무너지고 막 결국에는 지금 현재 북한의 수뇌부들은 거의 다 어떤 민중혁명이든 뭐든 간에, 뭐 암살이든 뭐든 간에 사라질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하게 되면 북한이 자본주의화 된다라는 것은 새로운 대통령 체제가 들어온다는 거기 때문에. 저도 머리가 아주 복잡한데,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로 갈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쟁을 유발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뭐 미래 전쟁, 중국과 미국 간의 미중 전쟁이 과연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뛰어넘어서 그냥 그건 좀 먼 미래로 하고서 일단은 북한의 단물을 빼먹기 위한 작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북한이라는 카드를 고슴도치 요리하는 것처럼 가시를 다 뽑고 나서 요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까지, 뭔가 미국이 중국까지 요리해 볼 수도 있는 뭐 그런 순서로 갈 것이냐, 어떤 게 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미국이 더 이익일 것인가,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그게 아마 답이겠죠. 보통 그런 게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진 인간들, 그리고 그 인간들이 만든 집단. 근데 집단은 이기적인데 거기다 플러스 1+1이 뭔 줄 알아요? 집단화되면 되게 잔인해져요. 그게 다른 점이죠. 여기까지만 할게요.